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눠볼 내용은 우리 투자 기업, 투자 대상 기업의 자본금 변동 내역 분석입니다. 뭐 이거를 어, 기존의 자본금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취지에서는 이렇게 자본금 변동 내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자로서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이렇게 자본금을 변동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우리가 자본금 변동 내역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거를 찬성을 해줄지 아니면 내가 좀 협상을 좀 해볼지 반대를 할지 이러한 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목차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또는 자본금 변동 원리의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좀 알아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유상증자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각 단계별 하자 시에 어떻게 효력이 정해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는데 네,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상증자, 액면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한다라고 해서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예, 그것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본금 변동 내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실제로 하나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져요.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의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자본금은 얼마가 늘어나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의 몇 퍼센트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투자한 이후에도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찬성해야 될까? 아니면 좀 반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다? 또는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흔쾌히 그냥 수용을 할까? 아니면 나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철저히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까? 이러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변동 내역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의 근본이 자본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물적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적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회사의 자본만 튼튼하게 있다면 주주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이 주식회사의 어떤 특성에는 문제가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물적회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취득한 주식의 비율, 그래서 지분율에 따라서 회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분율이라는 거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지금 발행된 주식 총수를 총수로 내가 보유한 주식을 나눠서 100을 곱하면 이제 백분율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거는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투자자가 들어오면 발행된 주식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지분율은 떨어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희석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희석화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로 계산을 합니다. 아주 예외, 극히 예외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면 액면가도 등기되어 있고 지금까지 발행된 주식수 되어 있고 자본금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곱해 보시면 자본금이 나올 겁니다.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건 굉장히 독특한 경우니까요. 사실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본금 변동 내역 이해가 중요하다. 이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중심으로 가서요. 우리가 유상증자의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이 제3자 배정으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주주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 이러한 투자를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원칙은 주주배정이 원칙입니다. 예, 주주배정이 원칙인데 주주배정은 기존의 이 주주들의 지분율 비율대로 이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주주가 다 참여한다라고 하면 각 주주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네,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회사에 유입되는 금원은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누구에게 배정이 되느냐?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뭐 우선권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우리가 주주 배정과 구분해서 제3자 배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투자자와 같은 이러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존의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약간 침해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에서 정관에서 정할 때에만 가능한 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3자 배정으로서 이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주식을 인수하셨기 때문에 네, 주주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투자자는 언제나 이러한 회사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인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아까 주주 배정이랑 똑같이 유입되는 금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금원만큼 기업 가치가 증가합니다. 다만 다른 거는 특정인에게 배정한다는 거예요. 뭐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두세 명이 같이 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차이는 주주들에게 배정하느냐,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느냐,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투자자에게만 이렇게 배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유상증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이후에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동의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주 배정으로 하나요? 제3자 배정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나는 이번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배정되려고 했던 그 주식이 실권주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 실권주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서 이렇게 계속 회사가 커가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 흔쾌히 이제 오케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창업자가 본인한테 우호적인 분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배정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귀속되어야 되는 이익이 약간 희석화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창업자랑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3자 배정을 할 때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정관에는 이러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을 할 때 이사회 결의로서 해라 라고 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젤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보통 요 7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요걸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엔젤 투자자로부터 얼마 범위 내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요 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경우에 제3자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 제3자 배정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주 발행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사회 결의와 같은 이러한 절차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
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인데요. 자,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무상증자는 회사에 들어오는 금원은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회사는 유입되는 금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어떻게 늘리냐면 회사에 준비금 계정에 있었던 금원을 자본금으로 계정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 안에 있는 금원, 가치 이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자본금만 늘어나니까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주식은 발행해야 되겠죠? 요거를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는 어떻게 되죠? 네, 희석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 회사의 무상증자를 1대5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주당 가치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죠? 네,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 주가 5만 원 하고 있었으면은 5분의 1로 줄어서 만 원일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희석화가 되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준비금 계정에 있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상법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주에 대해서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손해 가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영향 가는 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분율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식수만 늘어날 겁니다. 모든 주주들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회사의 기업가치 변동 없이 자본금만 늘리면서 나도 그만큼 주식을 더 발행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한다라고 하면 그냥 몇 가지 물어보시고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은 이것도 그림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안에 들어오는 금원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었다라면은 요거를 500원짜리 10개로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찢는 겁니다. 주식을 쪼개는 거예요. 액면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식수는 늘어나겠죠? 근데 액면가가 떨어지니까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액면가도 떨어지지만 그만큼 가치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가 이게 한 10만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1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대 1로 우리가 액면 분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10대 1로 액면 분할하면 한 주당 가치는 10분의 1이 되겠죠. 회사의 기업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가 액면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별로 여러분들한테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냥 쪼개지는 거니까. 쪼개져서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고 지분율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걸 왜 할까요, 근데? 왜 할까요? 이게 이제 유동성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너무 비싸면은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주가 부양을 의도한다라는 데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서 제가 기재해놨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가 있어요.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이 회사 주식 분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법에서 주식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인 액면가가 100원인 회사는 액면 분할을 아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5,000원으로 우리가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해서 설립된 회사면 액면 분할을 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봤는데요. 액면 분할에 대해서 최근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2년, 3년,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어요. 네, 50대 1로, 네, 50대 1로 했습니다. 50대 1로 해서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뭐 그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당시 시가가 250만 원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그 금액이 크니까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100원짜리 50개로 쪼개 놓으면 한 주당 5만 원 정도가 될 거고,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이게 이론과는 달리 좀 이제 오르진 않았는데 요즘 많이 올랐죠, 오히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뭐 네이버도 2018년에 5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었고, 네, 롯데칠성도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었고요. 테슬라도 5대 1로 했었고, 최근에 카카오. 그래서 제가 요 강의안을 만들 때는 일단 그 예정이었습니다. 네, 예정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기사 하나만 이렇게 인용을 해봤는데요. 네, 카카오 액면 분할합니다. 주가 상승을 내다보는 이유는 뭐죠? 네, 방금 아까 말씀 주셨죠?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액면가가 100원 됐죠? 액면 분할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못 한다는 겁니다. 10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쪼개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 이게 이제 실제 등기부 등본인데요. 자, 요거 보시고 한번 짐작 한번 해보시죠. 이게 5,000원으로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찔끔찔끔 늘어나죠? 보통주 한번 늘어났고, 보통주 한번 조금 늘어납니다. 상환전화 우선 주식으로 조금 늘어났고, 또 조금 늘어납니다. 한 여기 정도까지는 아마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엔젤 투자 정도가 몇 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는 아주 조금씩 늘어난 거는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발행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톡 옵션으로 상환전화 우선 주식을 발행하진 않으니까 한 요 정도는 스톡 옵션일 수 있어요. 스톡 옵션을 행사한 걸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투자일 것 같다라는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자, 여기가 독특합니다. 정확히 5배가 늘어납니다. 보통주도 5배, 우선주도 5배가 늘어나요. 이거는 투자가 아닐 겁니다. 보통 투자가 일어나면 RCPS가 뭐 일부 늘어나고 또는 뭐 보통주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5배가 늘어나죠. 이거는 분명 무상증자입니다. 뭐 이거 어김없이 무상증자일 거예요. 그래서 1대 5로 무상증자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은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4주를 더 받아서 5주가 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보시면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식 수가 10개로 늘어납니다. 10배로 늘어나요. 이건 뭐죠? 이건 명백히 액면 분할입니다. 네. 10대 1로 액면 분할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늘어나는데 요거는 투자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여기 뒷부분은 기재를 안 했는데요. 네, 뭐 그 비례해 가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환전화 우선주만 지금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주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일어난 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본금 변동 내역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 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주 배정이 원칙이지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3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는 제3자 배정입니다. 네, 기업 가치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투자금만큼 기업 가치는 증가하고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희석화가 됩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에 유입되는 금원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기업 가치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금이 자본금으로 늘어나면서 주식이 새롭게 발행되기 때문에 우리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액면 분할도 유입되는 금원 없이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그대로입니다. 기업 가치도 그대로고, 다만 그 주식 액면가만 줄어드는 거고, 한 주당 주당 가치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본금에 대한 변동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를 하고요.